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유신 선포 후 약 한 달 뒤인 11월 21일 날 이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시점에도 여전히 계엄령은 해제되지 않았고요. 즉 군인들이 여전히 사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결과는 투표율이 한 91.9%, 여기서 유신 헌법을 찬성한 사람이 약 91.5%. 그러니까 투표율이나 지지율이 다 90% 이상 나오는 아주 압도적인 그런 숫자로 이 유신 헌법은 통과되게 됩니다. 아니 군인들이 이렇게 서슬퍼렇게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었겠어요, 사실. 이 국민투표가 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했는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. 막 언론에 재갈 물려 무슨 헌법 유린에 국회의원들 잡아가 이렇게 홍보 대대적으로 해. 자,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죠. 계엄령이 드디어 12월 13일 날 밤 12시에 해제가 되고요. 열흘 뒤인 12월 2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선거는 유신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선거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만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. 2,359명 정도거든요. 다 한 자리.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는 다른 후보는 안 나옵니다.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만 단독 후보로 나오게 되고 그 단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찬반 투표로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.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2,359명의 대의원 중 무효표 2표를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결과로 박정희 대통령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. 이거 20세기판 그 정치 블랙 코미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거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99.9%의 찬성률인 건데요. 말도 안 되죠. 아유 왜 선거를 왜 하지? 그 돈이 아깝잖아. 세금 아까워. 그 무효표 2표는 제가 얼핏 듣기로 박정희 뭐 이렇게 써가지고 무효표가 됐다고 박정희 막 이렇게 박정희. 또 완전히 100 하면은 조금 찔리잖아요. 모양 빠지니까. 예, 나중에 한 한두 분이 개.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일부러 박정의라고 의라고 썼다고. 네. 체육관 대통령이 그렇게 탄생하는군요. 그래서 12월 27일 투표를 했던 그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루어집니다. 여기에는 통대를 비롯한 극히 제한된 인원만 초청이 되었습니다. 보통 취임식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치르잖아요.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좀 떳떳하지 못한 권력인 걸 아니까 그냥 조촐하게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파티하자 이러고 버린 건 아닐까요? 파티. 파티. 그냥 생파처럼. 그 전까지는 그 중앙청 앞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 관례였다고 합니다. 사실 뭐 관례라고 해봐야 대통령 3분밖에 없었잖아요. 윤보선 대통령만 빼고는 이승만 대통령 3번, 박정희 대통령 3번 해서 전부 6번이 중앙청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내로 옮긴 것은 뭐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경호 문제였습니다. 경호 문제. 그런데 뭐 속내야 아무도 모르죠. 그렇죠. 근데 방금 말씀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게 지금 8대 대통령인데 대통령 명수는 3명밖에 없는 거잖아요. 이런 말 좀 외람되지만 나라 꼴이 장난 아니다. 진짜.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그날 이제 관련된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 취임사를 낭독하기 시작하자마자 옆에 있었던 그 국기 그 개항대가 꺾였다고 합니다. 태극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데 이거 너무 드라마틱한 사건이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거기 실내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바람이 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태극기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약간 상징적인 약간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맞아요. 그 떨어진 태극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중요한 가치가 추락했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이 모든 해프닝들이 참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 좀 착잡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래서 1972년 이제 10월 17일 유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긴급 조치 시대가 막 펼쳐지고 김대중 납치 사건, 인혁단 사건 등등 정말 엄혹한 독재 체제로 들어서게 되는데요. 박정희 대통령,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 중 한 명이죠.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꽤 많은 분들이 좀 언짢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공과 과를 명확하게 진실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 그 인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더 보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역사적인 그날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좀 더 명료하고 선명하게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릴 때 제 자신이 조금 떠올랐는데 전 어릴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아기 때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.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엄마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.
엄마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.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건 약간 그 방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아까 히틀러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장해서 본인의 권력을 확보했었고 이번 유신 헌법도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어떤 번영, 뭐 어떤 경제 발전 그리고 통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많은 권력자들, 많은 지도자를 그런 뭐 상술 쓰잖아요.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면 결국 애국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장을 하는데 그래서 국민으로서 정말 이거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부패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. 그런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의 판단력을 기리는 맞아요. 방송.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이 유신 체제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유신은 헌법이 민주주의가 이만큼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국민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은 결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유신을 합리화하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. 뭐 남북 대화와 통일을 위해서 불가피했다.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중화공업화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. 그래서 이제 유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신만큼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신과 같은 제도는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화를 하거나 또 이것을 옹호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아닌가.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분명히 해야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